오늘 이제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우리 한국 사회에 깔려 있는 그 기본적인 캐릭터는 무엇이냐.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그냥 사회에 몸을 맡기고 흘러가도 되는지, 그렇지 않으면은 뭔가 문제가 있다면은 피해가야 될지 때는 고쳐나가야 될지 이런 걸 이제 알 수가 있겠죠. 우리 한국 그러면은 이것이 대단히 애석하게 한국 사회의 기본 성격이 뭐다. 어떤 청교도 정신이라든지 남에게 폐를 안 끼치는 거라든지 이런 뭔가 이 한국 사회를 딱 특정 지을 수 있는 그 캐릭터가 사실 좀 부족해요. 없어요. 한국 사회의 특징이 뭐냐? 어떤 캐릭터, 어떤 가치관에 의해서 한국 사회가 흘러가고 한국인들은 삶을 이어가느냐, 이게 지금 없는 게 문제입니다. 상당히 큰 문제예요. 이 조선 때부터 우리나라가 이제 하나의 굉장히 강한 사상에 의해서 살아오게 됩니다. 그것이 뭐냐면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유교죠. 유교. 이 유학이라는 것은 자기라는 것이 없어요. 다 남이에요. 임금이다, 부모다, 다 남을 위해서 너를 어떻게 해라는 거죠. 그러나 이 제대로 사회가 크고 하려면은 한 개인의 자아 하나하나, 의식 하나하나가 굉장히 강해야 되는 거죠. 게다가 이제 원래 나라라는 거는 총칼로 지배해야 맞는 거거든요. 근데 이거는 총칼로 지배하는 게 아니라 이 학문으로 지배를 하는 거예요. 총칼로 지배를 하면은 약자나 못 배운 사람, 가난한 사람도 어느 때 총칼을 이렇게 잡을 수 있는 때가 오잖아요. 근데 학문을 가지고 하면은 이게 역전이 안 돼요. 그래서 조선 오병이 동안 양반들이 다 하고 나머지는 전부 미개한 쌍놈처럼 살아오게 된 거예요. 그러니까 자기라는 게 없는 그런 사회 오래 살아오다 보니까 일단 이 가치관 부재예요. 유일하게 양반만 따르는 거예요. 근데 양반들이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이 지배하니까 이게 오히려 나서가지고 나라를 일본한테 넘겨주고 일본인들에 아부해가지고 살고, 그러니까 그나마 그 양반이 갖고 있던 양반 정신이란 것도 다 없어져 버리니까 특히 일제시대에 모두가 일본인들한테 아부해가지고 잘 살려고만 하니까 믿을 놈 하나 없구나. 그게 그 시기에 형성이 된 거예요. 그 다음에 이제 일제 해방되고 나서는 우리나라가 바로 좌우익 대립, 사회가 극심하게 혼란스럽게 되고 그 다음에 6.25 전쟁이 터지고 그 후에는 군사 독재가 쭉 이어지고 그 다음에 경제 근대화, 전부 경제 개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진지하게 인간이란 무엇이냐, 사회는 어때야 되느냐, 무엇이 옳으냐,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,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할 시간이 전혀 없이 그냥 돈이 제일이구나, 돈 없으면 죽는구나, 이렇게 사회가 아주 천박하게 흘러온 거예요. 이게 지금 우리 한국 사회입니다. 그래서 돈이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1960년대 그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뭐 직업도 없고 할 일도 없었어요. 그러던 상황에서 1960년대에 이제 해외 차관이 들어오고 어느 정도 돈 좀 갖게 된 사람들이 돈 버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은 부동산이잖아요. 집하고 땅하고 샀다 팔았다. 그걸 계속 해가지고 돈은 많이 불렸지만 결국 부동산이나 이런 거는 누구 걸 뺏어 먹는 거예요. 그거는 가난한 사람 것도 뺏어 먹지만 코 흘리게 어린애들의 미래를 뺏어 먹는 거거든요. 집과 땅을 사고 팔고 해가지고 돈을 벌면은 본인은 좋지만 그거는 결국 애들 다 뺏어 먹기 때문에 지금 이 젊은 사람들이 이 취직이 안 되면은 장사도 하고 사업도 해야 되는데 이 땅값에, 이 집값에, 이 임대료에 꼼짝을 못하게 된 거죠. 이것이 지금 우리 한국 사회를 관통해온 하나의 흐름입니다. 가치관이 없어요.
그 돈의 또 다른 얼굴은 뭐냐면 속도거든요. 빨리빨리 해야 돈을 버니까요. 그래서 이 세월호 같은 것도 보면은 기본적으로 인간을 위해서 체크해야 될 걸 하나도 체크 안 하고 뭘 빨리 하다 보면은 그게 제대로 하지는 못하잖아요. 사회가 이제 이 자꾸 여유가 있고 돈을 벌면 벌수록 다 같이 행복하고 안전하고 즐거워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고 벌면 벌수록 위화감만 더 생겨요. 사회가 벌면 벌수록 더 위험하고 더 천박하게 돼가거든요. 이게 지금 우리 한국 사회의 기본적인 문제입니다. 그러면은 사회가 그러니까 뭐 될 대로 되라. 야, 이놈 세상 뭐 술이나 퍼먹자. 이렇게 사는 것이 세상을 잘 사는 거냐? 그건 아니죠. 자, 이 사회가 그런 점에서 우리 굉장히 원망스럽지만 그러면 우리가 20, 30년 전으로 돌아간 그 사회의 젊은이가 되고 싶어 하느냐? 그건 또 그렇지 않아요. 그 과거의 젊은이들은 또 지금 젊은이들에 비해서 굉장히 나쁜 점도 많아요. 아주 옛날 젊은이들은 좀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. 내가 젊고 이런 시절에는 참 계란 하나 먹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었고 소중했거든요. 그 무슨 돼지고기 삼겹살을 먹는다. 그건 뭐 1년에 한 번 있기도 어려운 그런 젊은이들의 시대가 있었고 또 이제 그 다음 젊은이들은 학교를 못 가고 항상 데모하고 혐오소 가고 그 함부로 얘기도 못 나누는 술집에서 또 함부로 얘기도 못 나누는 그런 시대가 있었거든요. 그렇게 보면 오히려 지금 젊은이들은 나쁘지만은 않다. 그럼 이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만 잘하면은 사실은 상당히 좋은 거예요. 정말로 천박하고 위험하기 짝이 없는 내용 없는 사회를 사는 방법으로 추천하고 싶은 것은 이 내면을 키우라는 겁니다. 이 세상엔 두 개의 힘이 있어요. 하나는 외면의 힘이죠. 돈이다, 지위다, 권력이다, 뭐 백그라운드다, 또 외모다 이런 것들은 외면의 힘입니다. 모든 사람이 그걸 위해서 질주해 가지만 그거는 절대 사람을 행복하게 못해요. 그 외면의 힘은 얻으면 얻을수록 자꾸 자기가 천박하고 비참해집니다. 우리 박근혜 정부 때도 보지 않았습니까? 대통령이 장관의 보고를 안 받으면은 장관이 대통령 당신 미쳤어요? 장관의 보고를 안 받고 무슨 대통령이요? 라고 얘기를 해야죠.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올바른 인간이잖아요. 그런데 이게 뭐 점점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대통령이 뭐 장관 보고 아니라 더 뭐 웃기는 짓을 해도 그냥 모른 척하고 있는 이 외면의 힘이라는 것은 모두가 그걸 얻기 위해서 달려가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가치 평가적 측면에서 보면은 대단한 게 아니에요. 그래서 대통령이다, 재벌이다, 부자다 이런 소위 성공했다는 사람을 인류가 학점을 줄 때에는 A+를 안 줘요. C나 뭐 이 정도 줄까 말까? 인류가 A+를 주는 사람은 그런 외면의 성공을 거둔 사람들이 아니에요. 내면의 세계가 당당하고 인간으로서 우리 인간은 굉장히 위대하거든요. 인간을 제외한 모든 동식물은 모든 생명체는 다 본능에 따라서 살고 따라서 이기적이고 따라서 행복이 최고의 가치관이에요. 행복했으면 좋겠다. 인간은 때때로 불행을 택하기도 합니다. 그게 더 의미가 있으면 이기적으로만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. 우리 인간은 이기심이 아니라 이타심.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고통스럽고 힘들더라도 내가 이런 걸 함으로써 알지도 못하는 누군가가 좋아하고 안전해지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될 수 있다면은 그걸 한다는 거거든요. 우리 인간의 위대함은 그까지 돈 몇 푼 무슨 뭐 높이 올라가고 이런 데 있는 게 아니에요. 내면의 세계는 어떤 것이 있느냐?
사람은 꿈을 두 가지로 가질 수가 있어요. 하나는 난 돈 많이 벌어가지고 부모님도 행복하게 해드리고 호강시켜드리고 주변 사람들 다 친구들도 잘해주고 세상에 불쌍한 사람들 많이 도와주겠다. 이런 꿈을 가질 수도 있어요. 그건 좋은 꿈이 아니에요. 일단 유치한 꿈이고 잘 이루어지지가 않아요. 오히려 나는 돈을 좀 덜 벌겠다. 나는 돈을 조금만 벌고 그 대신 소박하게 검소하게 살겠다. 그리고 남는 그 어마어마한 시간을 좀 인간답게, 좀 의미 있게, 좀 나라는 존재가 역사의 이바지가 되게끔 살아보겠다. 이런 것이 훨씬 좋고 모든 인류의 스승들은 그 길을 걸으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. 그래서 그게 진지함, 성실함, 솔직함, 사랑, 정의, 희생, 순수함 무엇 중에 하나도 좋으니까 딱 하나만 다 연결이 돼 있어요. 그게 이 외면처럼 이게 집 샀으니까 차도 사고 옷도 그다음에 요트도 사고 비행기도 사고 이런 게 아니고 내면의 힘은 진지함, 성실함 이런 것 중에 하나만 잡아도 다 통합니다. 그 속 깊이 들어가면은.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학교 교육을 받으니까 학교 교육이라는 것은 무엇이냐? 여러분들 본인에게 도움이 되게끔 살뜰히 다 채워주는 게 아니에요. 학교 교육이라는 것은 누가 시키는 겁니까? 국가에서 시키는 거잖아요. 국가에서 세금을 걷어가지고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교육의 방향이 달라요. 여러분들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는 최적의 교사를 붙여주는 게 아니잖아요. 일률적으로 학생이 어떤 성격을 가졌든 어떤 특기를 가졌든 뭐 어떤 감각을 가졌든 이건 아무 상관도 안 해요. 국가가 하는 교육은 세금을 가지고 이 우리 학생들을 국가가 원하는 방향으로 교육을 시켜가지고 다른 나라하고의 이 경쟁에서 지지 않게 해야 되겠다. 이게 국가의 교육이거든요. 그러니까 자연히 1등, 2등을 따지고 영어, 수학을 하고 하는 거예요. 난 수학 공부가 싫어. 그런 사람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학생들이 수학을 싫어하니까 수학을 가르치지 맙시다. 국가가 그렇게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? 말이 안 되죠. 그러니까 국가에 대해서 자기의 평생 교육의 모든 것을 맡긴다든지 또는 학교에서 가르친 게 이거니까 그게 맞다라든지 이것은 생각이 없는 사람의 뇌구조죠. 자기 인생은 자기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. 자기가 자기를 제일 잘 알기 때문에 나한테 맞는 교육이 뭐다 하는 건 스스로 결정을 해야죠. 그래서 그쪽으로 보강을 해나가는 거예요. 국가는 뭔가 이 인재를 왜곡하고 경쟁할 수 있는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할 수 없이 그 길로 가는 거구나 하고 그거는 그걸 잘못됐다 이렇게 할 것은 또 아니에요. 그래야 그 중에서 휴대폰도 만드는 사람이 나오고 하는 거지. 그래서 우리가 그 힘으로 사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국가 교육이 나한테 꼭 맞아야 되고 평등해야 되고 이거 자체가 아주 이상한 거예요. 오히려 나한테 안 맞더라도 좀 똑똑한 놈들 좀 많이 키워내 주세요. 이렇게 생각하는 여유가 있어야죠. 내 교육은 내가 하는 거예요. 나한테 맞는 것은 내가 생각을 해가지고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좀 이 독서와 사색을 많이 해야 됩니다. 독서와 사색이 없는 삶은 아까 내가 모두의 우리 미남 앵커하고 얘기하면서 이제 그 독서가 중요하다. 근데 왜 중요하냐 하면은 고급 인간이 되려면은 독서를 반드시 해야 된다. 이게 사람이 아무리 예쁘고 뭐 기가 막히게 뭐 좋은 옷을 입고 또 돈이 많고 아무리 훌륭한 차를 타고 그 이름만으로도 온 나라가 들썩들썩하는 그런 사람이 됐다 해서 그 사람이 고급 인간은 아니에요. 이건희 회장이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모든 걸 믿고 따를 어떤 정신을 내보여주는 게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. 그 사람은
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한국 국민들을 풍요롭게 만들어준 게 자기의 사명이에요. 그거는 우리가 굉장히 그 분야에서는 대단히 훌륭하지만 전 인간적으로 봤을 때에는 그 A 플러스를 주질 않아요. 달라요. 이 내면의 세계를 가진 사람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. 이 내면의 세계가 없는 사람은 그냥 그 외부의 룰을 따라가는 거예요. 그 아무리 잘못돼도. 그러니까 이 학교 교육이라는 거는 1등 하면은 막 박수 쳐주고 꼴찌 하면은 막 구박하고 그러잖아요.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국가가 시키는 거기 때문에. 그러니까 내면의 세계를 갖춘 사람은 보는 세상이 달라요. 돈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지위라든지 외모라든지 이런 걸 보는 게 달라요. 이게 속이 텅 빈 사람은 힘이 있고 돈이 있는 사람 또 아주 외모가 멋진 연예인 이런 거 앞에 쩔쩔매지만 내면이 딱 차 있는 사람은 그런 걸 보는 게 아니거든요. 다른 걸 봐요. 그게 없는 사람은 끊임없이 열등감에 시달리거든요. 나는 못 산다. 아버지가 밉다. 이 금수저의 집안에 태어났으면 이런 진짜 웃기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. 돈을 뭐 몇 천조를 벌고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여러분 나의 젊을 때 이 내면의 세계를 갖는 거예요. 이 군사 독재가 일어나가지고 막 다 망가뜨리고 힘으로 막 총으로 다 잡을 때에 거기 저항하는 사람들은 무슨 대법원장 이런 것들이 아니잖아요. 오히려 이것들은 거기에 더 빌붙어가지고 그냥 그 법을 깨러 온 놈을 그냥 단죄를 해야 될 자가 거기에 오히려 빌붙어서 쭉 사는 걸 많이 봤잖아요. 오히려 내면이 있는 순수한 그런 사람들이 그 자기 목숨을 내던지면서 붙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그 정신이 이런 그 내면의 세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. 그러면은 내면의 세계 좋다. 그러나 무지하게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. 나는 가난하게 사는 게 좋다. 내 자식은 가난하게 만들면 안 되지 않느냐. 그래서 난 그거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죠. 그게 아니에요. 시각이 확 달라지기 때문에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자기가 약하면은 우리의 돈 많이 남겨주고 이렇게 아주 깨끗하고 막 화려하고 호사스럽게 키워야지. 그렇지만 내면이 딱 갖춰진 사람은 애를 그렇게 보질 않아. 시각이 달라져요. 이게 애가 내면이 없는 아버지다. 그냥 쫙 주워 들은 것만 가지고 인생을 사는 사람이다. 이런 사람 직장에 있는데 이 애기가 아들이 전화가 왔다. 아빠, 저 오늘 학교에서 또 1등 했어요. 시험 성적 나왔는데 다들 난리가 났어요. 그러면 이 내면의 세계가 없는 아버지는 그래! 우리 아들 최고야! 바로 그냥 뛰어가가지고 야 우리 어디 갈까? 그거랑 마시라 우리 아들 최고야. 넌 누구 닮았어? 그렇게 공부 잘해? 너 자 근데 이번에 영어 98점 맞았더라. 다음에 꼭 100점 맞자 하고 그게 약한 아버지입니다. 이런 아버지는 자식을 불행하게 만들어요. 1등이라는 거는 가끔 하는 건데 소집단에서 하는 건데 이게 점점 집단이 커지면 1등이 계속 1등이 안 되잖아요. 그럼 이 1등 하던 아들은 과거의 기억에 사로잡혀가지고 왜 이렇게 자꾸 1등이 안 되지? 열등감이 자꾸 생기는 거야. 1등 하기 위해서 무슨 짓이라도 하려고 하는 거야. 그 애를 그렇게 비참하게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. 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요. 이 사람들은 인생을 잘못 봐요. 나는 불행하다. 내가 불행한 거는 돈이 없기 때문이다. 내가 돈이 없는 건 공부를 열심히 안 했기 때문이다. 너 임마 공부해! 아들한테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. 그건 잘못된 아버지. 이 내면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애들을 1등을 시키질 않아요. 아들이 아빠 저 또 1등 했어요. 그러면 집에 쫓아가서 그냥 막 무지하게 팹니다. 너 임마 다음에 또 1등 하면 집에 들어오지 마. 그거는 애를 두텁게 보호하는 거예요. 이게 무슨 1등이다 이런 이 얕은 세계의 인간이 있는 게 아니고
그런 식으로 규정을 하면은 애가 규정당해 버려요. 이 어마어마한 이 내면의 세계는 전혀 다릅니다. 보는 시각이. 우리 이 세계에서 그 가장 큰 외면의 힘을 가졌던 사람이 이 내면의 힘을 가진 사람하고 충돌한 지민한 얘기 알잖아요. 알렉산더요. 알렉산더는 뭐 지금 저 미국의 그 트럼프 대통령보다 한 10,000배쯤 힘이 세죠. 모든 걸 가진 사람이 세계 정복을 마치고 20만 대군을 거느리고 행진을 해오는데 저기 누가 앉아가지고 그 땅바닥에 뭘 이렇게 쓰고 뭐 남루한 옷차림에 누가 있잖아요. 야, 저 뭐 하는 늙은이냐? 그러니까 저 디오게네스라는 늙은인데 맨 저 모양입니다. 뭐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.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뭐라 그럽니까? 말을 타고 그 앞에 다가가잖아요. 그래서 그 남루한 늙은이한테 디오게네스여, 말하라. 나는 세계의 정복자 알렉산더다. 내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? 그랬을 때에 이 디오게네스가 이 좀 먹고 살 거 좀 주고 가세요. 안 그러잖아요. 우리 큰애 좀 데려가서 출세시켜 주세요. 안 그러잖아요. 여왕이시여, 해를 가리지 말고 비키시오. 해를 가리지 말고 비켜라 임마. 너 알렉산더든 뭐든 난 상관 안 해.